시켜. 법대로 해. 오늘 이 꼬꼬부부 이슈가 타이틀이래요. 남편의 충격 제안, 소름 돋는 성적 취향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죠. 근데 요거 은근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 배우자의 성적 취향이 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거를 약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혼을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그쵸. 것 같아요. 벌써 세요.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을 하자는 남편.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든 연인이든 이제 두 사람 간의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커플이 개입을 해서 파트너를 바꾸어가지고 상대를 바꿔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우리는 스와핑이라고 하죠. 근데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이 여보 조금 너무 무료한 것 같아. 스와핑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상대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40대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 여성이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듣고 살지 못하겠다. 이혼을 좀 하고 싶다라고. 근데 이 아내도 바로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는 네. 농담인 줄 알았대요. 농담인 줄 알겠죠. 네, 남편이 SNS에서 그 상대를 찾았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주면서 제안인지 강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면은 이 부부가 결혼 3년 차래요. 그 결혼 3년 차에 무슨 결혼 생활이 무료예요. 한참 신혼일 때인데요. 근데 어쨌든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셨대요. 남편 나이는 45, 여성분 나이는 42이었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결혼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났을 때부터 약간 그 남편이 이제 성관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들이랑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가 않아서 부부관계 횟수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부부가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그러다가 나온 게 이 남편이 스와핑 얘기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 아내한테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선 넘은 거죠.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인데 그렇죠. 이 아내도 이제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네. 모른 척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아유. 남편이 지금 식당을 운영 중인가 봐요. 네네. 그 식당에 돈을 3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 돈을 좀 돌려받으면서 이혼할 방법이 없겠냐. 네.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왜 스와핑 이렇게 권유할 때 남편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맞긴 맞아. 처음에 그 제안을 들으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은 당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계속 그걸 좀 하도록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좀 웃겨요. 보면은 스와핑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원래 여보 스와핑 원래 왕족이랑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속력 다지려고 동질감 위해서 한 거야. 이거 이제 보통 평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왕족들이 하던 거야. 이러면서 이거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내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절대 싫다 이렇게 했대요. 미쳤어. 당신 미쳤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속이지 마. 우리 자유로워지자.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소름이 끼치셨대. 진짜 소름 지금 말만 그 사람 봐도 소름이 네. 끼쳐요 진짜.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리 이 꼬꼬부부 관련된 사연들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 자꾸 현기증이 나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아찔하죠.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어떻게 해요? 이혼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뭐 이런 업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형법상으로 사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네.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를 살펴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혼이 되면 그걸 전제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남편의 권유인지 강요인지 뭐 제안인지
네네. 굉장히 모호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는 네. 840조 1항의 부정한 행위를 네. 이혼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제 결국 그 말인즉슨 부부간의 그렇죠. 정조 네. 의무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제한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제한이나 이런 준비 행위 자체가 그렇죠. 이미 이 정조 의무에 반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 거기다가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않고 있으면 결국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당연히 그렇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네. 제한이라도 이게 싫은데 자꾸 제한을 하고 권유를 하는 건 결국 스트레스죠. 강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조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완전 신뢰관계 파탄 충분히 될 수 파탄이죠. 있을 네. 만하죠. 맞아요. 그러면 네. 이혼 사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뭐 서핑 문제 아니더라도 뭐 이제 성적 취향이 좀 달라요. 나는 남편의 성적 취향을 혹은 부인의 성적 취향을 이해를 못하겠다. 좀 싫다. 단지 한 요 정도 이유로는 이혼이 될까요? 그 정도는 사실 흔히 말하는 그건 일종의 성격 차이로 뭐 일단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너무 심하다든지 네. 용납할 수 없는데 일방이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강요나 일방적인 어떤 행위가 학대에 이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소지가 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성적 취향이 달라. 그래서 이혼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그렇다면 어렵고. 뭐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예, 있지만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취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돌아온다든지 스트레스 요소가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한때 그 뭐 이상성욕 이런 거 이제 조금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느라고 좀 봤는데 진짜 놀랐던 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성관계에 다른 남성 혹은 다른 여성을 이제 개입시켜가지고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3인이 함께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네. 거를 뭐 초대남 초대녀라고 한대요. 근데 그런 거를 구하는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 초대남 구합니다. 뭐 저희 커플은 혹은 저희 부부는 연령 어느 정도 떼고 저희 커플이랑 같이 하실 초대남 구합니다. 초대녀 구합니다. 혹은 그렇게 할 사람이 저는 어느 정도 뭐 신장에 뭐 어떤 체격 조건인데 초대남 할 수 있다. 초대녀 할 수 있다. 바라시는 커플분들은 연락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네. 그거는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거잖아요. 합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두 사람이 뭐 같이 뭐 알아봤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성적 취향이 딱 맞아가지고 좋아 너도 그래 볼래? 나도 저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는데 일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폭력을 좀 일삼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래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런 거 초대남 혹은 초대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내가 어쩌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건 사실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고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들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렇긴 이 하죠. 케이스를 보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비상식적이죠. 본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닐 확률이 훨씬 큰 이거 취향이라고요. 본인 이거는 아내가 거절했다고 그쵸. 하잖아요. 설령 속으로 자기가 약간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내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이런 그러니까요. 걸 입 밖으로 낼 뿐더러 심지어 입 밖으로 낸 데서 그치지 않고 설득을 시킬 생각을 대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남편이 이거 계속 설득하는 남편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진짜. 저 저 천년의 인간이- 사랑이어도 식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것 같아요.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네. 이거는. 이런 사유가 이혼이 가능할지도 궁금하지만 이혼이 네. 하다면 네. 이 남편이 식당 운영한다고 내가 그죠, 3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 네네네. 이제 이것도 또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이런 걸 썼으면은 뭐 문제 될 게 없겠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흔히 증여의 형식이죠. 결국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 가 인정이 돼야겠죠. 근데 네네. 지금 혼인 기간이 사실 3년밖에 안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가계 소득을 누가 주체적으로 많이 소득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게 없기는 해 보여요. 네네네. 예,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셔서 네네. 최대한 이 3억을 반환 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내가 투자금이라고 해도 남편한테 막 차용증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혹은 뭐 이제 투자한 돈이다 이거 확인해달라는 어떤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잘 받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약간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가게 운영하는데 아내가 잘 해보라고 준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 분할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은 이혼을 해주세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혼 사유가 이 사람한테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으니 재산 분할과 별개로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해 같이. 주세요를 보통 한 세트로 많이 청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경우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냐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혼도 되고 재산 분할도 인정이 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파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게 정신적 손해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판결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이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강요를 했다 아니면 뭐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네. 뭐 나를 거의 실행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나를 어디로 네. 끌고 데려가서 몰래 할 뻔했다 뭐 약간 요런 증거까지 없으면은 위자료까지는 다 인정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케이스다. 결국 이게 뭐 스와핑이든 뭐 초대남 초대녀든 그 형태상 내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내 배우자 혹은 하여튼 내 커플 내 파트너한테 노출을 시키거나 또 혹은 내 파트너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목도를 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걸 도대체 왜 원할까? 근데 그거는 약간 정말 뭐 덜하면 취향의 문제인 거고 네. 그게 심해지면 성독착증 그래요, 맞아. 이상성은 정신질환 조금 네, 해당될 것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 파트너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화가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스와핑이나 초대 남녀 이렇게 하는 거를 할 때 내 파트너를 안 사랑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파트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는 그렇게 맺어보고 싶다라는 거여서 저는 도대체 그 사고 구조가 너무 저는 어떻게 그게 생겨난 건지 취향의 궁금해요.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상대방이 하다못해 식습관도 상대가 싫어하는 거 나만 뭐, 좋아하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 부부 관계에서 정말 신뢰와 직결되고 행복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기 일방의 취향을 상대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문제를 떠나서 배려의 문제인 거죠. 인간으로서 맞아요.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촬영 있잖아요. 촬영. 커플이든 부부 사이든 촬영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동의가 이제 안 되면 분명히 문제인데 나름대로 찍는다는 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주도적으로 한 명이 찍겠어라고 하고 한 명이 좀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은 보통 커플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찍으니까라고 하면서 싫은데도 따르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도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적 취향이나 이런 문제랑도 또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 거부하면 저 상대방이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은 만약에 연인 관계다 이렇게 하면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하지? 뭐 부부 관계라 그러면 괜히 저것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뭐 다른 걸로 속 시끄럽고 부부 관계 안 좋아지고 우리 가정 시끄러워지니까 좀 마지못해 따르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스와핑 거절하는 거나 촬영 거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이게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권유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고 싫다는 거를 계속 그걸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잘못된 거예요. 하는 사람이랑은 어떤 더 깊은 그건, 진지한 예. 관계를 맺기 사실 어렵지 어려워요. 않을까.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좀 잘 유지되는 거에 좀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연인들, 커플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거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 소름 돋는 성적 취향. 그래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혼 사유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정말 너무 충격과 공포네요. 네, 너무 황당한 이런 사연 한번 또 네. 우리 꼬꼬부부에서 살펴봤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꼬꼬부부 이제 오늘은 좀 사연이에요. 사연인데 이제 이게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아마 좀 제가 이 고민이 좀 소소하긴 한데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라는 이제 취지로 이렇게 좀 올려주신 사연인데 네. 한번 볼게요. 28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4살 연상이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요 시점에 이제 지금 80일 된 아이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님. 그 애기들 땅에 못 내려놓으면 애기 등 센서 있다. 등 센서 예민하다. 땅에 내려놓는 거 바로 안다. 그래서 이 분도 등 센서가 너무 심해서 거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8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씻고 저녁 먹고 9시쯤 자요. 네. 예. 여기에다가 또 주말에는 취미생활 하고 싶다고 나가고 늦잠 잡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임신하고 70kg까지 쪘던 살이 벌써 15kg가 80일 만에 15kg가 빠지고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 에피소드를 또 주셨는데 이 에피소드 변호사님 읽어주실래요? 저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전날에 한 끼도 못 먹고 네. 주말에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기 낮잠 재우고 눕혀놓고 물 붓고 기다리는 내기가 2분도 안 돼서 이제 또 울기 시작한 아이고, 거죠. 예. 남편이 깨 있었는데 안 나오고 안방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길래 이제 좀 아기 좀 안아달라고. 네. 자기 이제 컵라면 좀 먹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핸드폰 게임 퀘스트 중이라고 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벌써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네. 아기는 결국 컵라면 물만 부어놓고 아기 달래고 뭐 하는데 네. 20분 걸렸는데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네. 야 어차피 이거 컵라면 다 불었는데 그냥 내가 먹을게 너 새로 해 먹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먹었대요. 진짜 안 걸릴 것 먹고 같아요. 물 한 번 안 부어주고 다시 게임하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듣는 저희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는 안 날 것 같은데. 맞아요. 남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정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여기다가 구구절절 다 적을 수는 없는데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제 평소에도 뭐 이 일화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뭐 배려라든지 자상함이라든지 막 거의 없다. 공감 능력도 그냥 진짜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 컵라면 사건 겪고 아이 지금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정말 몰랐다. 나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고 이 남편이 아이한테도 애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혼하고 싶다는 진짜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말 섞기도 싫고 그냥 막 정도 다 떨어지고 막 지금 이런 상태시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내 심정은 지금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분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애기한테 굉장히 좀 미안하긴 한데 조금 아이가 어리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좀 하고 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려고 하는데 남편은 안 해줄 것 같다라고도 해요. 이게 참 막 아이를 출산한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편이 이제 혼자 외벌이를 네.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많은 것 같아요. 같은데 예.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힘들게 돈 벌고 일하고 오지 않았냐. 집에서 애만 보는데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하고 하죠. 이제 예. 집에서는 또 애기 하나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요. 예. 다들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예. 더 많거든요. 주변 친구들 봐도.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집에서는 야속한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각자 또 입장들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거기에다가 밥도 해놓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뭐 보통 일 아니죠. 딴 거는 몰라도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아이 잠깐. 좀 안아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심해요. 핸드폰 뭐 아주 다급하게 시급하게 일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와, 근데 지금 이제 핸드폰 게임 퀘스트 참 가장 중요한 퀘스트를 옆에 놔두고 지금 그러니까요. 인생의 가장 주된 퀘스트가 여기 있는데. 아유, 세상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울하다. 근데 막 자책을 하세요. 지금 사연을 보면은 너무 우울한데 제 잘못이겠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 제 죄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보면은 살짝 이제 우울감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처 행동을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면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일종의 약간은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러니까 뭐 매 맞는 아내처럼 막 그 매 맞는 배우자 증후군처럼 아주 극심한 것만 뭐 학습된 무기력이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양육을 이게 좀 분담해갖고 남편한테 도움을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좌절이 되면은 아예 이렇게 요청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탓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통을 감내하고 힘들면 감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이런 케이스 하나만을 보고 이혼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복직을 하시잖아요. 네. 원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육아 때문에 이제 잠시 휴직을 하고 막 육아에 너무 치이고 거기다 이거 온전히 나만 지금 독박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 나도 사회에 나가면 내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내가 무기력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막 우울감으로 타개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또 그렇죠. 이분은 또 네. 복직을 하시니까 맞아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도 하고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껴졌던 게 좀 덜 느껴질 수도 있고 있어요. 아이를 또 맞아요.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혼을 하셔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남편분이 그래도 몇 달 1년 가까이를 1년이 아니죠. 80일의 그 출산 기간까지 합하면 1년이죠. 더 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한 아내를 생각을 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생각을 해서라도 좀 최소한의 양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뭐 키우는 거니까. 아내 아이인가요? 자기 아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니일 내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조금 서로 더 배려하는 거죠. 남편이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혹은 뭐 우리 아내가 고생했으니까 뭐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줘야지. 주말이라도 뭐 요렇게 하는 거지. 니일 내일 이렇게 따져서 하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남편이 아주 그 100점짜리 그 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도 지금 요 상황처럼 제 친구가 아이 엄마가 아이를 또 이렇게 양육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 연년생이에요. 조그만한 애들이 둘이고 독박 육아예요. 시댁이나 친정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이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퇴근해서 돌아와서 8시가 되면 무조건 딱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아이 목욕시키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는 거는 딱 남편이 해요. 대신 그러면은 아내가 노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제 친구가 부부가 둘 다 그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물론 아이 이제 그 모유 수유할 때는 이제 친구는 술을 못 먹었지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술 먹고 이렇게 한 집에서 그럼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아이 하는 동안 조금 자기 시간 가지고 뭐 샤워하고 뭐 조금 쉬고 남편이 먹을 맛있는 안주나 이런 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뭐 서로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트러블이 없이 그래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해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두 사람 아이니까 두 사람 같이 키워야죠. 왜 일방이 키워요? 이게 진짜 사소한 거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뭐 그 20분 안고 있는 동안 라면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분이 뭐 이렇게 이혼을 결심한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예. 작은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잘 상황이 개선이 되길 됐으면 바랍니다. 좋겠어요. 예. 요건 약간 별론인데 진짜 갓난애기 태어나갖고 집에 오면은 엄마들이 이제 보통 보잖아요. 그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이 이제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진짜 한 100일 전까지는 그 엄마랑 아이랑 둘만 있으면 화장실에 갈 때도 메고 가야 된대요. 애를 잠깐이라도 놀 수가 없어서 진짜 뭐 머리 감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상상도 못하고 밥 먹을 때 당연히 이렇게 아이 막 안고 여기 아기띠 메고 막 서서 엄마들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데 제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때는 너 화장실 가고 싶잖아? 애기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 서로 키울래 반일할래 하면 반일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을 잘 이렇게 키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먹이는 것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시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점차 개선의 또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 상황이 만약에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뭐 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기대를 가지시고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우리가 꼬꼬부부로 또 찾아왔는데 이 꼬꼬부부에서 보는 사건들은 항상 복장이 터지죠.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오늘 사건은 뭐 사실관계는 간단해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4개월이 지난 무렵에서야 이 남자 쪽에서 네. 내가 만나고 있던 여자가 네.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바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 속았다 이거예요. 네, 그 속인 대가로 3,500만 원 달라. 안 주면 남편이란 자녀한테 내가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돈을 안 주고 네. 공갈 미수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남자를. 남자는 여자가 날 속였으니 나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았다. 돈 네. 내놔라. 네네. 이렇게 한 거고 여자는 돈 안 내놓으면 날린다고 협박하니까 난 널 고소할 거야. 이 완전 개판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네. 남자 쪽에서는 다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와, 이건 뭐 완전 쌍방으로 지금 뭐 네.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쌍방 가해자가 됐네요, 서로. 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이 여자 쪽에서도 이 네. 남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제 쌍방으로 각각 네. 청구를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여자도 거짓말을 해서 남자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도 가족한테 알리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 행위를 한 부분은 불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어허. 판결이 났죠.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네. 이 남자에 대한 공갈미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남자가 나 속았다. 만나는 데는 여자가 나를 유부녀인 거 미혼이라고 해서 속았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1,000만 원 받았어요. 그죠? 또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남자한테 너가 너가 나 협박했잖아. 남편. 응. 네. 아이한테 알린다고. 그래 너 나쁜 행동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 손해배상 1,000만 원 해서 이게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똔똔 있네요. 네. 똔똔. 응, 쌤쌤. 그쵸. 근데 그래도 뭐 하나 남았잖아요. 남자한테는 이건 이제 민사적인 저 영역이고 아까, 예, 형사적인 얘기한 것처럼. 영역이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님 누가 더 억울할까요? 저는 사실 이 케이스는 네. 제 생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일단 가장 큰 잘못은 이 여자인 것 같아요. 원인 제공. 원인 제공자죠. 불륜을 어쨌든 한 거죠. 결혼을 남편 한 두고.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른 것 자체가 그것도 속이고 상대를 그렇죠. 속이고 네.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사실 모르고 네. 기혼자를 만난 경우에 예. 어떤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네. 위자료를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케이스들이 있죠.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공갈 협박이 되지는 않죠.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케이스는 네. 좀 심하게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공갈 미수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남자도 예 그리고 법원에서 민사에선 지금 판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공갈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먼저 판단이 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물론 절대 잘한 건 아니죠. 예, 잘한 건 아니지만 굳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자면 네. 저는 이 케이스만큼은 이 여자 쪽의 잘못이 더 큰 게 아닌가. 그 민사로 1,000만 원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라고 한 거는 그래요. 여자 잘못 그리고 남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남자는 계속 그 형사 어떤 사건을 계속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일면 남자가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조금은 도가 지나치게 만약에 협박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그 취지가 우리 변호사님 이전에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장했다고 하죠. 이게 이 남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 여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저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변호사님 예전에 혼인빙자 가늠죄죠. 네. 안 없어졌으면 거기 이제 그쵸. 해당될 조금 소지도 있겠네요. 거의 할 때마다 한 번씩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예전 같았으면 혼인빙자 가늠죄로 형사처벌에 해당이 됐겠지만 그게 위헌이 돼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요 부분을 민사적인 영역으로 넘겨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상대방이 기혼인지 미혼인지의 여부는 결정의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는 이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 그러네요. 침해당한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부분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라. 위자료를 내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그 남자는 여자가 날 속였다. 그 결혼한 사실 말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처음 사귈 때부터 저 남자 제가 유부녀인 거 다 알고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그 소송에서 1,000만 원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 알고 있었다 몰랐다를 이건 보통의 상간자 소송에서도 가장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입증이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미리 알았냐 아니면 몰랐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증거라도 이게 너무 명확하게 초반부터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자죠. 뭐 자기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지 모르겠어. 나는 참 행운아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당신 만나갖고 이렇게 막 착취 갔으면 난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뭐 이런 뭐 얘기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모를까.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막 부끄럽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몰랐다라는 게 뭐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간다고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고래에서 네. 주말 나를 못 만난 게 부모님 댁에 가기 때문인 줄 알았다. 뭐 그런 정황들 예를 들어 주말에 이번 주는 주말이니까 뭐 못 만나는 거 알지? 뭐 집에 가야 돼. 뭐 네. 부모님 집에 가야 돼. 뭐 요렇게 하면 몰랐다의 정황 뭐 증거 요런 게 보통 많이 제출이 되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공갈 미수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 공갈 미수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네네.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덫에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데요? 일단 공갈이라는 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어떤 네. 정신적인 압박 같은 이제 협박 행위를 통해서 네.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걸 공갈이라고 하고 이 재산상의 이득을 실제로 내가 얻지 못해도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 미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문제는 돈을 만약에 내가 홍 박사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안 갚아서 네. 갚으라라는 얘기를 좀 네. 심하게 했다. 세게 너 빨리 했다. 돈 안 갚으면 막 이거 죽여볼 너 거야. 원래 응. 뭐 나한테 돈 빌린 거 다 말할 거야.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정당히 있는데 이게 무슨 범죄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도 공갈에 해당될 수 있어요. 돈, 네. 금전을 취득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네, 하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사회 그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허용 범위 외로 이제 어떤 행위를 해서 협박에 이게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공갈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좀 흔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사실은 협박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인 어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내가 신고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계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갈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갈은 협박과 똑같은데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갈은.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건인 거예요. 재산상의 이익을 응. 요구만 해도 미수고 받으면 기수예요. 3,500만 원. 3,500만 원 내놔 이래도 이제 그게 그 과정이 내놔라고 하는 협박, 그러니까 말의 세게, 정도가 예, 협박에 해당이 된다. 라면. 이 막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뭐 니네 애들 뭐 니네 남편 막 다 이런 알릴 얘기까지 거야. 하면서 응, 막 해악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이제 협박에 해당이 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는 공갈에 공갈.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금전적인 요구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협박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공갈이라는 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뻥치거나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뻥치거나 이렇게 하면 에이 공갈 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은 완전 개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좀 다르죠. 돈 금전적인 어떤 그 요구 목적이 반드시 맞아요. 포함이 되어야 네. 되는 거네요. 협박보다 공갈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무겁죠. 그죠. 협박에 플러스 돈 내놔까지 하는 거다 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을 돈이 있어갖고 너 당장 내놔. 너 당장 나한테 몰래 빌려갔는데 너 안 내놓으면 뭐 네 남편한테 다 알리고 막 네 그러니까 직장에 알리고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느 정도 이게 치명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자력 구제를 할 경우에는 까딱하면 네. 자칫하면 위험 그 늪에 정말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오히려 응. 법적으로 뭔가 내가 되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덫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변호사님이 또 꿀팁 주셨어요. 이 부분은 공갈 한번 미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공갈 까딱 재수 없으면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내가 정당하게 뭐 어떤 또 그 얘기를 사유가 하다 있더라도 보면 내가 억울하고 뭔가 당한 입장이면 응. 나도 모르게 말이 더 세게 막 이렇게 나가겠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막 족쇄가 되거나 덫에 걸리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꿀팁이에요, 꿀팁. 그리고 이 남성 여성은 이제 남자 이제 나중에 이 공갈 미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네. 좌우지간 이제 이 여자는 가정으로 잘 돌아가고 이 남자는 이 여자 있고 또 좋은 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꼬꼬부부 사연이네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40대 중반에 다둥이맘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가 3명. 중학생 아이들 2명, 초등학생 아이들 1명. 남편이 이제 술버릇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 전에는 아내분한테만 술을 마시면 약간 주사를 부리곤 했는데 예. 이제는 큰아이 아이고. 한테도 좀 그런다. 그래서 평소에는 대화를 안 하면서 술만 마시면 굉장히 아이를 좀 귀찮게 막 계속 지분덕거리는구나. 예, 뭐 아이가 좀 더 크면 아빠를 이해했겠지만 이때 딱 중학생이잖아요. 사춘기. 네, 사춘기 예. 이 아이한테 반발심이 들 수 있는 행동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날도 막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난리를 피우니까 애들이 네. 방문을 걸어 잠궜대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야, 문 열어 막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왜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남편분이 아니 어린이 문 열라고 하는데 왜요?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낸 그 거죠. 우리 변호사님이 이 참한 고운 입으로 요걸 못 읽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러면서. 못 읽는다기보다 현장감이 없을 것 같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한 박사님 목소리 남겨놨어요. 왜요? 네. 지금 아빠가 문 열라 그러는데 왜요? 이 새끼가 돌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예. 그러면서 막 문 열라면서 문을 막 두들겼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애를 막 때리려고 하고 말리니까 비키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아이고. 그 상황을 보던 아들이 112에 신고를 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말리니까 엄마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랬나 봐요. 예. 뭐 아빠가 진짜로 뭐 때리기까지는 안 한 것 같긴 예, 한데 예. 아무튼 뭐 당시 상황은 좀 좀 좋지 과격했나 보죠. 않았겠죠. 예, 험악했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아빠가 앞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전기고 컴퓨터고 뭐 아무것도 쓰지 마. 쓰는 거 보이면 다 부숴버릴 거야. 이제 막 아이고. 아버지도 이제 막 파국으로 치닫네요. 막말을 예. 막 하시기 시작한 거죠. 하면 안 될 얘기까지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아들한테 너한테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학비고 뭐고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밤에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밤에요. 네. 애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엄마랑은 연락이 돼가지고 예. 이 어머니가 외가에 가 있으라고 애한테.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남편분이 화가 사그라들지 않고 분을 못 사귀고 막 작은 아이들 2명한테도 너네도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제 국물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애들한테도. 거죠. 애들한테. 애들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어릴 예, 때 예. 술만 먹으면 그 아내분한테 뿐만이 아니라 막 아이들한테도 막 큰 소리 내고 술 마시고 왔을 때 특징이 이제 뭔가 밖에서부터 발소리가 되게 크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막 한 번에 못 누르고 막 실수로 그럼 이제 술 먹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그런 생활을 꽤 하셨나 봐요. 그렇게 참고 산 게 15년이 넘었대요. 아이고, 그죠.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그러면 결혼 초반부터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말도 평소에 막 해서 이제 곱게 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요약하자면 이 아버지의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 예. 주사 굉장히 많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사연자분 이렇게 해갖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자고 이렇게 하다가 큰아이가 중학생이 됐잖아요. 큰아이가 이랬대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는 많이 무섭고 내가 할 수 있었는 게 없었어, 엄마. 근데 지금도 무서워. 지금도 무서운데 이젠 내가 조금 크니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엄마. 근데 너무 이제 이 어머니 무서워하지만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마음도 아프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남편만 말리면 됐는데 네. 이제는 막 아이까지 이렇게 갈등에. 해야 되니까 아마 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 사건으로 그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갈등이야. 아들은 아빠가 잘못을 한 거니까 아빠가 자기 행동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갈 거야. 또 아빠는 아빠대로 어디 자식이 이렇게 해 하면서 아들이 싹싹 빌고 용서 구할 때까지 나는 내 아들 쟤 용서 못해. 지금 이러고 있대요. 뭐 아빠가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충격. 이 아들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게 굉장히 충격이긴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쟤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쟤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갖고 너무 답답한데 중간에 끼져갖고 얼마나 불편한 맞아요. 상황이세요. 아이고 참.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러다가 정말 아들과 아빠 사이가 멀어질까봐 돌이킬 수 없이 예, 예. 될까봐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사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혼하고서 나가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애 셋도 내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혼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저런 앱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 사실은 아내분은 아들의 행동보다는 남편이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하고 네.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남편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연을 주신 부분이라 법률적으로 좀 저촉되거나 아니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신 내용만으로는 좀 주사를 부리는 건 사실인데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쌍욕지거리를 막 아이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인신모독적인 그런 말을 한다든지 협박성 뭐 말을 굉장히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고민이에요. 네. 실질적인 어떤 폭행이나 반복되는 욕설이나 이런 건 없는 건 다행일 수 있잖아요. 제3자가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 근데 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확 그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 예. 좋겠다. 근데 아주 사소하게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늘 하고 또 나가서 네가 500원이라도 벌 수 있어? 네가 지금 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살 수 있어?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어우,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이혼 사유가 되냐?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이 말을 듣고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워딩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오랜 시간 계속 들어오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지. 이런 그러네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케이스는 자기가 느끼기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대우를 예, 받는 경우에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그게 와서 그렇죠. 내가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내 고통이 그나마, 심하다라는 예, 예. 걸 이제 간접적으로 입증, 증명을 예.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완전 독박 육아에 일하고 오면 애들 챙기고 아마 밖에 일도 하셨었나 봐요. 일하고 오면 애들 챙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애들 등원 등교도 신경도 안 쓰고 퇴근하면 오로지 눕기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났을 때 말이나 행동을 봐도 그렇고 왜요 아빠가 물었는데 뭐 왜?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예.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은 그러니까 술 있으신 것 주사도 같아요. 주사지만 성향 자체가 남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우 사고방식은 80대 노친애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취하는 이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게 쉽게 고쳐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본인이 술을 먹고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보는 태도를 취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남편 입장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라는 태도잖아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사태에 본인의 어떤 잘못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잘못한 걸 조금 알더라도 여기서 내가 먼저 하는 건 싫다는 속이고 거죠. 들어가는 거는 아이한테 자기가 위험이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아내가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런 정도로는 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듯이 아니면 흘리듯이 아니면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개선이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진지하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바란다라고 좀 명확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좀 위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로라면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 그죠. 부부 그런 상담을 좀 것들. 받아보자. 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무조건 거부.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떤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중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이혼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유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팁이네요. 또. 하면 좋고 또 만약에 다행히 응하면 받아들여서,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사연자분도 사연자분이지만 아이들 지금 한창 사춘기 그리고 앞으로 사춘기를 겪을 이 새 아이들이 요런 환경에서 요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에 나가면 정서 발달에 분명히 지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굉장히 거예요. 많이 마음을 닫은 상태 같이 보여요. 맞아요. 예. 문 좀 열라고 했더니 그거부터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예, 받아들인 차단. 거고 화를 내니까 112에 그냥 신고를 해버려요. 막 대들고 그렇죠. 이런 게 예. 아니고 그냥 112에 신고를 해버리고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가정에 대해서 많이 문을 닫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 예. 거기 때문에 빠른 어떤 해결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음. 이건 엄마한테도 지금 이미 트라우마가 엄마고. 생긴 것 같아. 이 아내분한테도. 비밀번호 잘못 누르면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고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가정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우시다면 하루속히 외부 전문가들이든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변호사님 저희 신년 되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그쵸, 거죠. 맞아요. 더 예뻐지셨어요. 아유, 와, 이번 명절이 좀 짧아가지고. 맞아요. 가실 때 눈이 안 와야 될 텐데. 네, 맞아요. 또 맞아요. 강원도 쪽에 또 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맞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집중 추돌 막 네. 났더라고요, 엊그제. 네, 맞아요. 눈길에는 진짜 까만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 맞아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갖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아니 즐거운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저희 이제 꼬꼬부부 할 거잖아요. 아우 이 사연이 진짜 뭐 이런 일이 너무 있어요. 드라마가 나올 법한 네.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제가 직접 당연히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 TV에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 나오시는 프로를 봤는데 네. 뭐 극단적으로 사위와 장모님 간의 불륜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거랑 약간 네. 결이 비슷하죠. 타이틀이 보니까 아내가 여동생의 남편과 불륜을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사연이에요. 네네. 와 지금 보면은 서브 타이틀이 저와 제 여동생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매제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깝깝해요. 네. 어떤 내용이었다고 하죠? 아내가 이제 여동생의 남편과 불륜을 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지난 2022년 예. 2월인가 봐요. 네네. 이제 아내와 여동생의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힌 네. 이 작성자가 A 씨. 네네. 근데 처음에는 알고 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일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동생, 뭐 부모님, 예. 뭐 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머리가 하얘졌지만 일단은 자기보다 아내의 불륜 상대 남자가 매제이다 보니 내 여동생부터 먼저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증거 수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는 매제 회사 근처에 이렇게 예. 조금 잠복을 하셨나 봐요. 뭔가 네네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너무나 대범하게 자신의 아내와 같이 회사 근처에서 뭐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시고 같이 뭐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당당하게 손잡고 나오고 아유 참 진짜.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증거는 뭐 당연히 수집을 하셨겠지만 이게 네네. 너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아내가 예. 먼저 이 남편한테 이 A 씨한테 예. 뭐 결혼하고 살이 쪘다는 둥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바람은 자기가 펴놓고 네네. 괜히 남편 당신 결혼하고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나는 살찐 당신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약간 이혼해. 그랬겠죠. 이렇게요? 뭐 이제 뭐 설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또 말도 안 되게. 진짜 맙소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아내가 네. 너무 이런
상식 밖으로 나오니까 네. 이 남편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렇죠. 네. 자기 여동생과 네. 그다음에 아내 친정집에 묻은 사실을 밝혀요. 아, 아내 친정집에도, 처갓집에도 밝히네요. 네네. 네, 처가에도 밝히는데 네. 그 사실 뭐 여동생이야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말을 네, 한 네. 것일 것이고 처가에 밝힌 이유는 좀 말려달라. 말려달라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어쨌든 자기 여동생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이 관계를 좀 정리를 해달라 이혼은 하더라도 그런 의미였을 텐데 네. 이 장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아니, 뭘 앞서 나가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처갓집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진짜. 사위뿐만 아니고 사돈 댁네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럼 도의적으로 말려야죠. 그쵸.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내 딸이 좀 잘못된 행동한 것 같다. 자네가 이해해주게. 내가 잘 타일러볼게. 이렇게 해야죠. 이게 어디-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 바보 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잠복해서 뭐, 사진까지 다 찍고 명확한 증거까지 다 수집했는데 뭘 앞서 나가지 그랬으면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본인이 상황을 파악을 해보던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 희망이 없죠.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이 사연자분께서 당신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 뭐 사실 여동생한테 얘기하는 순간 모든 가족은 다 알게 됐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좋게 마무리를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처가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예희 씨가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대요. 네네. 꼴도 보기 싫다. 예. 근데 또 이 아내는 너무 당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 여동생한테 예. 나한테 상간 소송 제기하지 말라고 해라. 아니 왜? 모르죠. 무슨 네. 뭘 말라고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와 뭐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뭐 생각을 해 보면 뭐 예. 아이들을 뭐 볼모 삼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뭐, 예. 애들 알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더 웃긴 게 이혼을 지금 소송을 당해도 모자란 마당인데 예. 심지어 이 여자가 남편이 뭐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셨나 봐요. 그래도 남편분이 예. 소송까지는 안 가시려고. 소송까지 안 가고 이혼하자 이랬더니 싫다 이혼 조정해달라.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협의 이 여자. 이혼은 당사자 간에 그냥 협의로 모든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혼해주고 뭐 재산 분할 안 받고 나갈게라고 한다든지. 근데 조정이라고 하면 예. 뭐 양육권, 친권을 비롯해서 가장 크게는 재산 분할에 대한 그렇죠. 권리를 자기가 주장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시진 거죠. 네. 참. 그러면서 이제 이혼 조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재판 같은 경우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네, 제출을 네. 해야 돼요. 그게 재산 목록 명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제 이혼 조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절차는 안 거쳐요. 조정으로 끝나면 네.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재산 정도 뭐 정도로. 몇 대 몇 정도로 네, 나눠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네.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재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정확한 모든 네, 네. 재산을 다 조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기여도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혼 조정을 위한 재산 분할에서는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만약에 유책 배우자면 네. 내가 받을 50대 50으로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받을 게 5억인데 네.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 그냥 3억 정도만 받고 조정해줘 네, 라고 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정상이라기보다. 예. 근데 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이 와이프는 네. 뭐 냄비 내 거야. 아이고, 뭐 텐트는 내 거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뭐 하나하나 다 네, 가자는 거죠. 하나하나 다. A 씨가 이렇게 너무 황당하니까 큰 소리를 내도 네. 내가 내 거 가져가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해서 돈 적게 받아가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이기적이에요? 너무 뻔뻔하죠. 네. 그래서 이제 A 씨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 있는지 너무 놀랐다. 네네. 이 아내가 25살에 결혼을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도 A 씨가 모은 돈으로 다 마련했고 결혼해서 올 때도 아내는 이제 집에 가구 몇 집기, 개만 뭐. 사왔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아니 근데 그러면 변호사님 자기가 갖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랑 그릇은 자기가 샀나?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럴 정말 수 어이가 있겠는데. 없죠, 진짜.
이래놓고 재산 분할 조정하자고 뻔뻔하게 나오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어느 내 거 뭐 어느 내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내가 A 씨한테 내가 이달 말에 네. 해외 출장을 가는데 예. 해외 출장 가기 전날에 이혼 조정이 끝나면 예. 그날 바로 재산 분할해줘. 그리고 내가 짐 싸러 집에 가면 집 좀 비워줘. 이거 너무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이 상황만 보면 마치 A 씨 남편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혼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A 씨도 아니 아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놓고 내가 얼마나 호구로 보이면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해서 욕을 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너 지옥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안 계시겠죠. 이거 아니 좋게 끝내려고 해주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지금 A 씨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폭로를 하나 하셨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매제가 뭐 바람을 이렇게 자기 아내랑 네. 피고 있는 중에도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결혼 생활을 아무렇지 않은 척 예, 하고 예. 있는 중에 이제 바람이 난 거잖아요. 예. 근데도 여동생이랑 또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내한테 너 이렇게 사랑에 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너 이렇게 하는데 너 그 남자 너한테 그렇게 진심 아니야. 너랑 뭐 끝까지 갈 것 같지 아니야. 그 남자 내 여동생이랑 아이 가지고 가정 지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야. 너 착각하지 마. 꿈에서 깨. 이렇게 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이런 말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뭐 임신을 하시진 않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 가정 저 가정 다 깨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 이혼도 성립이 안 된 상황인데 네. 벌써 그 둘은 나가서 연인처럼 부부처럼 같이 지내고 있는 거고 남아 있는 이 남편과 여동생 예. 이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렇게 내가 조정으로 너를 편하게 이제 보내주지는 그렇죠.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은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예. 예, 정식 재판으로 아 소송을 예,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예. 한 집안을 다 풍비박산을 내고 세상에 이래놓고 아니 이거 자체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 이후의 행태가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예. 아니 이 정도로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죠. 둘이 같이 나갔어요. 눈에는 글쎄 안 말이에요. 보여야지 적어도.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을 보고 나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누리꾼들이 간통죄 안 맞는 거 맞긴 맞는데 이런 케이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실제로 사연자분도 이 절대로 이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살게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혼 소송 뿐이니까 너무 답답하다. 솔직히 이 둘이 죄를 지은 건데 벌을 받고 이들이 좀 그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좀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미 이 매제와 아내는 정상인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정상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뭐 윤리 개념, 도덕 관념 이런 그렇죠. 거 굉장히 아예 결여돼 있는 상태라 뭔가 정상인의 범위에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려고 해도 그 기대만큼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세계에 빠져서 맞아요. 예,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분명히 예. 예, 그렇게 지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쨌든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A 씨 모두 네네. 이제 각 상대방을 이렇게 대상으로 크로스로, 예, 크로스로 상간자 소송을 일단은 해야죠. 제기를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륜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정한 행위에도 네. 상간자 소송에도 그냥 일회적인 만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좀 기간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중에서도 예. 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안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셔도 그 위자료에서 더 참작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네.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증거를 이미 충분히 수집을 해 놓으신 걸로 보여요. 네네. 예, 그리고 이혼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거고 예. 요 단계에서는 뭐 재산 분할 청구 당연히 가능하시겠지만 그 예. 보면은 재산 분할을 상대에서 받을 건 크게 없을 것 같죠. 많지는 않아 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네네. 재산 분할을 상대방한테서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눠줄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유책성이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주는 거고 네네. 재산 분할과 별개인 거는 맞아요. 아, 그럼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 재산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이건 안 그건 된다는 안 돼요. 거죠. 다만 네. 이제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 해줘라고 해서 받는 게 위자료잖아요. 따로인 거죠. 그건 그건. 따로고 네. 재산 분할은 그런 것들이 원래는 들어가지 않고 네. 기여도대로 가진 재산에서 몇 %를 주는 네, 게 네. 원칙이지만 네. 이 경우 같이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그렇죠. 어느 일방의 배우자에 한테. 의함이었을 때는 기여도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참작이 있죠.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유책성,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 이런 네.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셔서 최대한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도록 뭐 하시는 그 정도가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가 다죠. 사실 위자료로 얼마를 받으시고 위자료 사실 3천 이상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위자료로 뭐 얼마를 받고 기여도를 뭐 아무리 뭐 적게 해서 뭐 10% 20% 해서 보통 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을 적게 해준다고 한들 이분들이 입은 이 상처 그러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평범한 불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신의 여동생까지 남편은 남편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우리 오빠 내 여동생의 가정까지 깨졌다. 네. 는 죄책감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단 느끼죠, 말이죠. 느끼죠. 이건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 남아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욕 한마디 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못 베어 처먹었으면 결혼 생활 해가지고 살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한눈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평생을 막 살면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도의적으로 우리가 왜 다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그렇게 합니까? 내가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해가지고 나의 이런 어떤 사사로운 마음과 아니면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견주어 봐가지고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안 하는 박사님의 거잖아요. 말씀은 말은 너무 정상인의 범위 사고 범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윤리 개념, 도덕 관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공감을 하면 이게 이런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자기만의 없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빠져서 네, 맞아요. 정상인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인이라면 이랬을 텐데 기준을 놓을 수 없는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욕하는 김에 욕을 조금 더 하자면 아까 그 장인 태도 보셨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뭘 보고 뭐 배우고 뭐 얼마나 잘 해가지고 뭐 시집을 왔겠어요. 그러니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 잘못 키운 거고 이 여자는 잘못 산 거고 매제라는 그 인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한 집안을 이렇게 박살을 내고 지들은 좋다고 이러고 아주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냐고요. 너무 억울하다라는 호소하는 그 심정이 네.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와, 근데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 내에서요. 네. 예, 예. 저는 뭐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그 지인들 네. 다 뭐 남편분의 친한 친구들이랑 친구분들, 네. 아내를 이렇게 소개시켜 줬는데 남편 친구와 네. 아내 바람이 뭐 난 그런 거예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잘못된 있는데 만남이네요. 정말 잘못된 예, 만남. 잘못된 만남. 근데 그건 사실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우리가 비난을 그쵸. 하는데 그건 남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비극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내 여동생까지 진짜 우리 집안 그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요. 뒷골 잡고 진짜 쓰러지시죠. 이분이 모쪼록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조치는 모두 다 당연히 모두 다 취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빨리 이제 마음 추스리시고
여동생분도 또 이제 오빠가 너무 죄책감이나 뭐 자책을 좀 너무 크게 하면 마찬가지죠. 여동생 입장에서도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모습 보면은 더 마음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거지 같은 인간들 빨리 치워버리고 좀 마음 다잡으시고 왜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좀 잘 지내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어우 답답해요, 변호사님. 네,